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연어는 그들이 평생 2번 이주한다. 연어는 이주한다. 연어라고 하는 단어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연어, 영어로는 salmon, 이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이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mov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연어, 복수형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salmons, move, 조금 어려운 단어 있습니다. 이주하다라고 할 때 migrate, 좀 어려운 단어,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ove를 써도 좋지만 migrate,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영어로는 뭐죠? twice, 혹은 two times,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2번인 경우에는 twice라고 하는 표현은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이 되겠죠? 뭐뭐 동안? for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들이 삶 동안에, 그들이 평생 동안에 for their life,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잘못된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봐야 될 표현이 salmon, 연어는 단수와 복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s를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their life, their lives, 복수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 된 것 같습니까?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for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이 평생 동안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dur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for는 쓰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두고요. 여기서 for, during 두 전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for와 dur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for라고 하는 것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when,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하면 개념이 상당히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 다음엔 대개 숫자, 수사라고 얘기하죠. 숫자, 그리고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during,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했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뭐뭐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엔 during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We managed to stay awake during the whole meeting. 우리는 회의 중 내내 겨우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During the whole meeting,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 쉬지 않고 뭐뭐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언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언제? 바로 회의 중 내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at house has been empty during the 6 weeks. 이 문장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차이점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 6주 동안 특정한 기간이 될 때는 during을 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during과 for의 차이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자, 이제 정리해서 본다면 salmon migrate twice during their lives. 이것이 바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연어,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다. 이주하다, migrate. 2번이라고 하는 것은 twice 혹은 two times 이런 표현을 쓰지만 twice가 더 많이 쓰는 표현이다. 다음에 during과 for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연어는 민물강에 그들의 알을 낳는다. 연어는 그들의 알을 낳는다. 연어, salmon. salmon, 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어는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을 낳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알을 낳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lie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lay라고 하는
두 단어의 차이점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e와 lay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ie라고 하는 동사, 과거, 과거분사 살펴보겠습니다. lie는 lay, laying, 자동사입니다. 눕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lie라고 하는 표현 또 다른 뜻이 있죠? lied, lied, 규칙 변화입니다.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lay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lay, laid, laid. 무엇을 놓다, 무엇을 눕히다, 혹은 알을 낳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blank down on the sofa. 그는 소파에 누웠다. 과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눕다, lie라고 하는 동사, 과거니까 lay를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could not answer the question.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했다. 과거 형태로 lie, lied.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blank her baby on the bed.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 타동사입니다. 어떤 단어? 요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laid 써주면 됩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y built blank an egg on the rock. 그 새는 바위 위에 알을 낳았다. 마찬가지로 요 단어 써주면 되겠죠. laid.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lie와 lay의 차이점, 그리고 과거, 과거분사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알을 낳는다. 여기서는 lay라고 하는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들의 알, their eggs. 다음에 민물, 강에, 민물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확인해 줘야죠. 민물은 fresh water. 어디 안에,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강, river. 그러나 여러 군데의 강이 될 수 있겠죠. river 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을 낳다. lay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요. 민물이라고 하는 표현 fresh water.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이 알을 낳은 후 연어는 죽는다. 뭐뭐한 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aft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알을 낳은 후 그들의 알을 낳은 후 연어는 죽는다. 죽다. di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연어 salmon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을 낳다. la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뭐뭐한 후, 그렇죠. after가 되겠죠. 그들이 알을 낳은 후 연어는 죽는다. After they lay their eggs, salmon die.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알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 some people 하면 되겠죠.
알지 못하다. 알다는 no가 됩니다. 알지 못한다. 부정문을 만들면 됩니다. Some people do not know. 다음에 대륙의 상대적 크기. 대륙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볼까요? 대륙은 continent, 이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상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relative, 크기는 사이즈 쓰면 되겠죠. 무엇을?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The relative size of 대륙들입니다. continent.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장 보세요.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어느 부분?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Some people. 문장의 점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타자를 치게 되면 대문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표현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상대적인 relative. 대륙은 contin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대륙이 종종 지나치게 크게 그려진다. 이런 이유로, 이유라고 하는 표현. reas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reason 하게 되면 거의 언제나 for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게 된다면 for this reaso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신의 대륙은 어떤 표현이 있었죠? continent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신의 대륙 the home continen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종종 크게 그려진다. 그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draw입니다. 그런데 그려지는 거니까 be drawn, 수동태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륙이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is draw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려집니까? 지나치게 크게 그려집니다. 지나치게 크게, 지나친 to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큰, too larg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종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픈이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위치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사가 일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장을 보세요. She carefully picked up all the bits of broken glass. 그녀는 조심스럽게 깨진 유리 모든 조각들을 주웠다. carefully, pick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다음에는 비동사 다음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He was hardly anxious about the danger of fire. hardly, 거의 머무하지 않는 이런 의미거든요. 어디 위치했습니까? 비동사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be anxious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거의 걱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조동사와 본동사가 같이 쓰일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She has never done that before. 그녀는 과거에 그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never, 부사입니다. has, 조동사고요. done, 동사입니다.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는 조동사와 본동사 중간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명확히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됐죠? 오픈의 위치 바로 비동사 다음입니다. 이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그냥 그대로 하나의 표현으로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에 문중부사의 위치, 즉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